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P님, 음주 사고 내서 경찰서 조사 받으러 가는데 어떻게 해야 수사를 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처음입니다. 제가 중앙선 침범해서 상대편 차를 고장냈고 상대편 운전자는 다친 데가 없고 상대편 차는 보험 처리했고 상대편 운전자는 아픈 데 없다. 괜찮다라고 했대요.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잘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자, 경찰서에서 뭐 어떻게 조사를 잘 받아야 되느냐 굉장히 이제 추상적인 질문이긴 한데 이 사건을 보니까 뭐 그렇게 사건이 꼬여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반성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는 이제 겸손한 태도로 경찰관에게 우리가 잘한 게 아니니까 경찰관에게 최대한 반성합니다. 이런 어떤 어조로 전달을 하시고요. 피해자는 이제 합의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보험 처리는 하셨으니까 그럼 된 것 같고 이제 수사를 잘 받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반성하는 것과 반성문을 써서 갖다가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답변 드렸고요. 다음 분 보겠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기준이라는 제목이네요. 다시는 음주운전 안 하겠님 뒤가 씁니다가 잘린 것 같은데 어쨌든 안녕하세요. 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면허 취소 통지서가 집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약식 기소가 된다면 벌금 고지서는 언제쯤 올까요? 자, 벌금 고지서는 대략 경찰서 조사 받고 나서 2달 안에 2달 정도에 걸렸을 때 옵니다. 일반적으로. 또 약식 기소 시에는 검사님에게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검사한테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약식의 경우에는 조사를 안 받죠. 뭔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나 좀 선처를 해줄 부분이 있다라면 검사가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뭐 이런 경우까지 불러서 조사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운전을 못하게 돼도 정비소에서 2주에 한 번 정도는 공회전을 걸어주어야 한다는데 자동차를 아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공회전을 걸어줘야 됩니다. 자동차 아니면 방전돼요. 계속 세워놓으면. 제 와이프 차도 뭐 좋은 차는 아니지만 중고차를 한 대 샀는데 이게 며칠째 세워놓다 보니까 방전되더라고요. 배터리를 갈았어요. 그래서 공회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차는 반드시. 무면허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공회전을 걸다가 걸리면 무면허 운전자로 적발이 될 수 있나요? 운전만 안 하시면 적발되진 않아요. 운전이라는 건 뭐냐? 시동 걸고 엑셀레이터 밟으면 운전이에요, 그게. 네, 시동 걸고 가만히 있으면은 엑셀레이터 안 밟으면은 밟더라도 뭐 기어가 안 들어가 있으면은 운전은 아닌데 그러나 이제 오해를 받기 딱 좋죠. 오해를 받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인이 하지 마시고 뭐 동료라든지 가족을 통해 가지고 공회전을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오비 일학이라고 해서 괜히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괜히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운전만 안 하면 안 걸리지만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바풀스님, 바풀스. 최근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운전거리 50m입니다. 호흡 측정으로 0.110 나왔습니다. 체열 측정했습니다. 동의서 작성했습니다. 체열 비용에 관해서 단속 경찰관에게 물었고. 자, 간혹 나오는 질문인데 체열하는 경우에 이거 뭐 비용을 내야 되느냐 이런 거 없어요. 그거는 단속하시는 경찰에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체열비를 내진 않아요. 근데 지금 병원 업무과에서 본인 부담으로 변경되었다. 체열비가 5만 원이었다. 글쎄요. 저는 이건 처음 들어요. 업무과에서 체열 비용을 따로 내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경찰청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이 바뀌면 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제가 아는 한에서는 체열비를 내라고 했다는 거를 올해도 들은 적은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건 경찰청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체열비를 내라고 했는지.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까지는 체열 비용이라는 건 없었어요. 근데 뭐 올해든 뭐 4월이든 생겼을 수는 있겠죠. 뭐 규정이 바뀌면 그거는 직접 경찰청에 한번 공식 회신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조사를 위해 경찰서에서 출석했는데 조사관께서 체열 측정비는 최초 고지대로 경찰서에서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다르네요. 병원에서는 네가 내라 5만 원 내라 이렇게 했고 또 경찰서에서는 경찰서에서 부담하니까 당신 안 내도 된다. 저도 참 당황스럽네요. 이 상황에 대해 그 즉시 확인했었고 그날 있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경찰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는 시정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체열비를 내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업무과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내용을 보았을 때 단속 과정에 이 법이 있는 게 아닌가요? 어떤 이 법이 있을까요? 병원에서 체열비가 5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병원에서 체열비 5만 원 내세요. 5만 원 내야 체열해 줍니다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 5만 원이 좀 부담이 됐든지 아니면 좀 기분이 상했든지 해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열 측정을 철회하고 기각을 했다고 하네요. 조금 복잡하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업무가가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체열 측정을 하지 못한 거죠, 한마디로. 글쎄요, 이게 위법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건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게, 위법성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행정법에서는 중대 명백설이라고 하는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위법하다라고 이제 우리 판례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업무가가 체결하면 5만 원 내야 됩니다. 이 말 했던 게 과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냐? 이건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판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업무가가 5만 원이라고 했다고 체결 기회를 박탈당했다. 이거는 사실 판례가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지방경찰청에 확실히 물어볼 건데, 이게 5만 원이라는 게 생겼는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저희도 하루에 몇 명씩 체열하셨다는 분들이 오는데 돈 얘기를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까지. 오늘도 몇 분 오셨어요. 그런데 체열했다고 돈 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5만 원 내라는 건. 하지만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업무가가 아니라 지방경찰청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 업무가에서 그렇게 안내를 했다고 해서 그 체열을 내가 포기했다라는 것이 윤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이 되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거는 그거 가지고는 좀 이기기 힘들지 않을까. 예를 들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는 건 뭐 알코올 솜을 썼다든지 아니면 체열을 했는데 체열 키트가 오염이 돼가지고 이거 자체를 더 못 쓰게 됐다든지 이런 어떤 굉장히 중대하고 명백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자를 말하거든요. 네, 이 정도 가지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다. 글쎄요.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더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업무가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답변 드렸고요. 송범석 대표였고요. 자,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